뉴욕 식당가에서 필리핀에 사는 점원이 원격으로 근무하는 원격 계산대가 등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는 놀라운 탄력을 보이고 있어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강 위험은 여전하다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62만 달러를 벌어 18만 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형사재판에 써야 하는 상황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광고와 지상전에 돌입해 접전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뉴욕 식당가에서 물가 급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육책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고용돼 원격으로 근무하는 원격 계산대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와 함께 치솟은 최저임금 때문인데 올해 뉴욕시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에 이르지만 동남아시아 하청업체 직원은 시간당 3달러 75센트만 지급해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한 치킨 가게 주문대에는 점원이 없습니다. 대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에 거주하는 계산원이 모니터 속에서 인사를 건네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메뉴를 추천해주기도 하고 손님이 없을 때는 배달 주문을 접수하고 문의 전화를 받으며 홈페이지와 리뷰를 관리합니다. 뉴욕과 필리핀 사이 12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일부 뉴욕 레스토랑에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영상통화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해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치솟는 물가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올해 뉴욕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지만 동남아시아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시간당 3.75달러에 고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저임금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지만 필리핀 근로자에게 나쁘지만은 않은 조건입니다. 필리핀 근로자들이 같은 업무를 필리핀에서 할 경우 시급이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팀 문화는 원격 시스템에도 사라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원격 계산대를 들인 식당들이 여전히 음식값의 최대 18%를 팁으로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근로자들도 가게별로 다르게 팁을 받으며 한 식당의 경우 전체 팁의 30%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근로자의 적은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벗어나지 않아 불법이 아닌 합법입니다. 뉴욕주 노동부 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지리적 한계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된다며 원격 서비스 모델은 합법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비용은 줄이고 매장의 효율성을 높인 원격 시스템은 이번 달 초부터 SNS에 공유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상비서 회사 해피캐셔의 설립자인 장치는 고임금, 고물가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해외 콜센터보다 업그레이드된 가상비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매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영업이익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격 계산대는 뉴욕 퀸즈, 맨해튼, 저지시티 등의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100여 개의 식당으로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원격 계산원도 언젠가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이자 기술 전문가인 브렛 골드타이는 원격 직원은 비용을 절감하는 확실한 방법일 것이라면서도 미래에는 더욱 기이하고 디스토피아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본다. 원격 직원은 화면 뒤에서 포스기를 조작하고 있지만 아마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는 AI 아바타가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전국 어디서라도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내 집 마련과 여유 있는 생활을 의미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선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등 16개 주에선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는 벌어야 가능하고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뉴저지 등 6개 주에선 20만 달러를 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민자들은 물론 미 본토에서 태어난 미국인들도 꿈꾸고 있는 아메리칸 드림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50개 주 전역에서 이제는 연봉으로 10만 달러를 벌어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CNBC가 16일 보도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내 집을 마련하고 결혼해 자녀를 두며 은퇴저축과 레저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는 통상적인 미국 가정은 결혼 부부와 두 자녀 등 4인 가구의 자가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적절한 레저 생활을 즐기고 저축도 약간 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에 드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연소득을 올려야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는 50과 30, 20% 룰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번 돈의 50%는 주거비와 생필품 생활비로 쓰고 30%는 재량 지출할 돈으로 떼어놓고 20%는 저축한다는 비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년의 물가 급등과 집값 상승 등의 여파로 미국에선 연봉으로 10만 달러를 벌어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50개 주 전체에서 10만 달러는 있어야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고 38개 주는 14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미국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뉴욕과 위스컨신, 미네소타, 콜로라도, 애리조나 등 16개 주는 16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를 벌어야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서부 워싱턴주, 뉴저지,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 6개 주는 가장 많은 연봉 20만 달러를 넘어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등 14개 주에선 연봉으로 14만 달러에서 16만 달러 사이가 되어야 미국의 꿈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와 집값이 가장 싼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 있는 미주리, 아이오와,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3개 주에선 10만 9천 달러에서 14만 달러를 벌어야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세계 경제는 놀라운 탄력을 보이고 있어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3.2%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갖가지 하강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IMF 국제통화기금이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은 올해 2.7%, 내년 1.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국 경제가 눈에 띄게 냉각되고 두 곳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하강 위험이 여전하다고 IMF는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예측하고 있는 IMF 국제통화기금이 올 2분기인 4월에 새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놀라운 탄력을 평가하면서도 하강 위험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IMF는 새 경제 전망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와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세계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회복력, 탄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경제는 올해와 내년 연속으로 3.2%씩 성장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이는 올 1월의 경제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입니다. 세계 1위 경제인 미국 경제는 올해 2.7%의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 2.5%보다 올라갈 것으로 IMF는 전망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내년에 다소 내려가겠지만 1.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비해 유로존은 올해 0.8%, 내년에는 1.5% 성장으로 회복세를 탈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올해 0.9% 성장으로 지난해 1.9%보다 낮아지고 내년에는 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4.6%를 기록하겠지만 지난해 5.2%에서 더 둔화되고 내년에는 4.1%로 추가 냉각될 것으로 IMF는 예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연속 둔화와 부동산 문제는 세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6.8%로 지난해 7.8%에서 크게 떨어지고 내년에는 6.5%로 더 둔화될 것으로 IMF는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는 올해 3.2%의 성장률을 기록해 지난해 3.6%보다 약간 위축되지만 내년에는 1.8%로 급속 냉각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의 놀라운 탄력에도 불구하고 급속 냉각될 수 있는 하강 위험으로는 역시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 두 곳에서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른 국제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며 유가도 출렁일 위기에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도 하강 위험으로 IMF는 꼽았습니다.
IMF는 전 세계 올해 물가 상승률은 5.9%나 되고 내년에는 4.5%를 기록해 고물가가 지속돼 각국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023년 한 해 62만 달러를 벌어 연방소득세와 주세금으로 18만 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세금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소득에서 3.3%인 2만여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희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정 부통령 부부들도 15일 마감된 텍스데이까지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 보고를 마치고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2023년 한 해 동안 61만 9,976달러를 벌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소득은 기본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제외한 AGI 조정소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연봉으로 40만 달러를 받은 게 유일한 소득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바 노던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영어와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질 바이든 여사는 노바 측으로부터 8만 5,985달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부부들의 기타 소득은 연금과 사회보장연금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이 같은 과세소득에 따라 연방소득세 14만 6,629달러를 납부해 실질 소득세율은 23.7%를 적용받은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두 대통령 부부는 주정부에 내는 세금으로 델라웨어에 3만 908달러, 버지니아에 3,549달러를 납부해 전체 납부한 세금은 18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득의 3.3%인 2만 477달러를 17개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 그중 5,000달러는 암으로 사망한 큰아들 보 바이든 재단에 보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부군인 더글라스 에모프 부부는 지난 한 해 AGI 조정소득으로 45만 299달러를 벌었다고 세금 보고했습니다. 그 같은 과세소득에 따라 연방소득세로 8만 8,570달러를 납부해 실질 소득세율은 19.7%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부통령 부부는 연소득의 5%인 2만 3,026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에모프 변호사는 지난 2021년에는 부군의 법률회사 퇴직 보너스와 저서 인세 등으로 170만 달러를 번 적이 있으나 통상적인 연봉 생활로 돌아오면서 40만 달러대 소득자들로 세금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맨하튼에서 시작된 형사재판에 써야 하는 상황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광고와 지상전에 돌입해 동률 접전으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월 들어 평균 지지율에선 0.2%포인트 차로 좁히고 있고 4%포인트 역전한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선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펜실베니아 등 3곳의 경합지들에서도 앞서거나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권행 레이스는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장 대신에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넉넉한 선거 자금을 풀어 판세 뒤집기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기소 가운데 첫 형사재판으로 15일 시작된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 연일 출두해야 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It said this is a case that should be brought or tried. It's a scam. It's a political witch hunt. It continues forever. And we're not going to be given a fair trial. It's a very, very sad thing.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면서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첫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일주일에 4번이나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어 시간과 돈을 법정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배심원들이 6주 내지 8주 후인 5월 말이나 6월 초에 나올 판결에서 민주당 아성의 뉴요커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 법적 정치적으로 중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공화당원의 20% 내지 30%나 지지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선에서 결정적인 손해를 볼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월을 시작하며 수중에 갖고 있는 1억 9천만 달러의 선거자금 실탄들을 풀기 시작해 경합지들을 중심으로 3천만 달러짜리 선거 광고전과
100곳의 선거 사무실을 새로 증설해 지상전에 본격 돌입하고 있습니다. For 4 years, Donald Trump tried to pass an infrastructure law, and he failed. I got it done. Now we're rebuilding America. I passed the biggest law in history to combat climate change because our future depends on it. 그 덕분인 듯 바이든 대통령은 여론 지지율에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전시킨 조사까지 나오는 등 동률 접전으로 만드는 트럼프 따라잡기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한 달 동안의 각 여론조사를 합산해 평균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45.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5.6%와 고작 0.2포인트 차이로 좁혀 사실상 동률 접전으로 따라잡았습니다. 게다가 4월에 발표된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는 1포인트 뒤졌으나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는 4포인트 앞서 역전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인단 확보에서 재선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합지 중에 최대 표밭인 펜실베니아에서는 다시 0.1포인트로 앞섰고 위스콘신에서는 0.6포인트 차이로 동률 접전으로 바뀌었으며 미치간에서도 2.8포인트 차이로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19명, 미시간 15명, 위스콘신 10명을 동시에 차지하면 선거인단 270명으로 재선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놓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